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네.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이꼽게 본 거죠. 네.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설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2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에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 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맞아. 되게 막 유세 떠냐?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준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건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원론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난동을 피면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만 하시네요. 예, 누구죠? 네, 또 순실이가 예.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는데 예, 최순실이죠. 최순실이 24일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광광 울었다는. 네.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병 장수하길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독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이입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됨이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하면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지. 어차피 받을 거라고 하고 있으면.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네,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뭐 흔들었지. 크게 울었다. 하체는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뭐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괜찮은데 그거. 네,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 안에 들었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 안에. 맞아요. 연병 안에 삼창, 연병 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네.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어휴,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또 한 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바깥으로 빼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임이 됐고 지금 이제 다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그런 시도들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번 영국도 그냥 힘만 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경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정우택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거면 뭐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같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최근에 혐의가 추가될 게 결국엔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환도 특수활동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특수활동비 파다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는 패싱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관련된 거는 이미 다 그런 정황이 없고 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요. 최순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계산된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연관지어가지고 정황을 한번 분석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곱게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유병 장수시켜야죠. 예,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형량을 계속 추가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뭐 최경환이 뭐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법정에서 난동을 핀 무의미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대요. 23일 날 국민의당 원외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안철수 대표랑 김기옥 협회장이랑 썰전을 벌인 건데 네. 당연히 김기옥 협회장이 약간 안 이꼽게 본 거죠. 네. 통합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설전이 길어지고 좀 격해지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가 삿대질 하면서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라고 아니야. 2번을 왜 싸가지 없게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처음 정치를 한다고 이렇게 깝죽될 때 있었잖아요. 2010년도? 11년도?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사업가 출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업했던 사람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면서 거의 제왕적인 권위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안철수 같은 사람은 뭐 인생에 있어서 실패라는 거를 크게 겪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그 고언이나 이런 거를 뭐 귀담아 듣는다든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통 지시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 당대표라는 지위 자체를 제왕적 당대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어 봐요.
어떤 비극이 초래됐을지 그러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박근혜 투야 볼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사적인 대화였다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김기옥 회장이 어느 정도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정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대표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러한 자기 의견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성이 오가거나 뭔가 말을 했을 때 왜 나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애초에 싫은 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거 겪어보지 문제로 회피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당대표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네. 다시 또 대권을 꿈꾸면서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많이 깨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또 한번 그런 안철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재판 도중에 법정에서 난동을 피면서 자기를 사형시켜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옳은 말만 하시네요. 예, 누구죠? 네, 또 순실이가 예. 또다시 소동을 일으켰는데 예, 최순실이죠. 최순실이 24일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광광 울었다는. 네.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병 장수하길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독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이입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예,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뭐 흔들었지. 크게 울었다. 하체는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뭐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괜찮은데 그거. 예,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 안에 들었었잖아요.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 안에. 연병 안에 삼창, 연병 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아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어휴,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됨이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러니까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하면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데. 어차피 예. 받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지금 아노미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본인이 대표면 그래도 네. 이런 말을 자기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말을 좀 조심했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정신이 남아 있으면. 근데 이게 좀 막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네. 되게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자료를 제가 하나 봤었는데,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가 대선에 대한 분석을 하더라고요. 20, 30, 40대 해가지고 전 연령층에 있어서 고르게 자기가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안에 틀에 너무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예,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 5% 지지율은 이건 당대표가 지금 진짜 분골 쇄신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나가서 지지율을 10%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 안 하고 지가 마치 대통령인 양 뭐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놀이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다른 당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싸가지 없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쵸. 예, 원외위원장한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작년 뭐 총선 때 유세도 같이 가졌지 않느냐라면서 맞아. 되게 막 유세 떠냐? 서러움을- 유세 떨어?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세 가진 거 지금 유세 떠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이제 원내 사람들과 알게 돼서 일이 엄청 커진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겠죠, 뭐. 네. 결국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만 표명한 거죠, 사실은. 뭐 진심 미안하다고 어린 사과 이런 건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 진심 어린 사과나 그런 건 아니고, 김기옥 회장에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일본이 한번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유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그래요. 하여튼 떨어지는 당 지지율,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 선거.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그 원론적